이번 시간에는 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세세액공제 살펴볼게요. 공제 대상 볼게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거래요.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고 모두 충족해야 돼요. 12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죠. 그리고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월세 사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 이가나 아니면 기준시가 4억원, 작년까지는 3억원이었는데 올해 4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월세에 대해서, 월세 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하고 내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공제해 줄 거냐? 만약에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다. 그러니까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들은 네가 월세로 낸 납부한 금액과 그 다음에 750만원, 연간 750만원이요. 내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냈어도 연간 75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납부한 금액과 한도 750만원 중에서 작은 금액에 대해서 17%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총급액 5,500만원 이하는 17%가 적용되고요. 총급액 5,500만원을 초과하면 15%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적은 사람을 더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사례를 볼게요. 근로자 A 총 급여액 5천만원이래요. 5천만원이라고 하면은 공제율이 17%가 적용이 돼요. 기준시가 3.5억, 기준시가 3.5억 원이니까 4억 원 이하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3.5억 원인 아파트를 월세 100만 원에 임차에 살고 있다. 월세세 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 불입한 금액 볼게요. 월세를 낸 금액 한 달에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1200 냈죠. 자, 근데 한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낸 월세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거 아니고 연간 한도 750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750 한도가 적용되겠죠. 이 750만 원에 대해서 그럼 공제율 몇 퍼센트냐? 5,5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17%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17%를 적용하면은 127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제 여부 판단해 볼게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공제 가능 여부. 세대주가 주택자금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 공제 가능 여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인 경우에도 무주택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다가구 주택 임차 시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다가구 주택은 호실별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호실별로 판단해가지고 그 호실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월세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공제 불가예요. 꼭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할 때만 월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해요. 자, 임대차 계약권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표준세액공제 살펴볼게요.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3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소득공제가 뭔지 볼게요.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있고요.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리고 월세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적용받지 않으면 13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겠다라는 게 표준세액공제입니다.